금일은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0.22% 상승 중이고 코스닥이 0.39% 상승 중이에요. 보시면은 315 지지저항 공방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지만 제법 변동성은 커요. 장중 변동성은 지금 큰 시장이다. 삼성전자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반복적으로 거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물 옵션,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선물 옵션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15.05 선물 지수예요. 요거는 K200의 기준이 되는 선물 지수고, 보시면은 315 콜옵션과 풋옵션이 밑에 있어요. 등가 양압이라고 해서, 등가라는 것은 지금 315포인트, 선물 포인트로 315포인트를 등가라고 하는데, 그 양압이 12.40 정도 되고 있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인데, 이게 마이너스 283.5 3만 6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의 차이,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매도 호가가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매도 호가가 많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것과 조금 다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저는 프로그램 매매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프로그램 매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수와 관련되어 있고 환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만큼은 매도 호가가 이렇게 많은데도 주가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매도 호가가 510만, 매수 호가가 230만이에요. 이러면은 매도 호가가 많으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쭉쭉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모든 매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금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313억, 기관이 56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이 16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콜옵션을 14억, 4억을 사고 있는데 개인은 4억을 사고 있는, 이것은 철저하게 해지로 접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옵션 테이블을 가지고서 지금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선물과 옵션이라는 포지션 자체는 현물에 대한 해지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투기적 포지션, 즉 코너 포지션, 한쪽에 몰아넣는다라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너 포지션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2시 30분이 지났으니까 장 후반에 이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를 서로 간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080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현재 출회가 되고 있다. 즉 삼성전자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냐면, 금일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K200 관련된 주식들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아주 정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지금 0.37%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GS건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28,000원 지지저항 공방을 하고 있고 4만 주가 넘는 물량들을 여기다 놓고 보시면은 매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GS건설 같은 경우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3만원, 5만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K200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 예전에 실전 투자대에 나가가지고 승률이 90%가 저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승률적인 부분에서는 파생에서는 1위였었고요. 등위로는
당시에 한 12 정도의 등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승률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GS건설을 만약에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28,000원, 28,000원, 25,000원에서 28,000원, 뭐 10%가 넘는 수익이 창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해요. 특히 주식 선물 이런 것에 해지적인 의미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10승수, 그러니까 10배예요. 10배. 10주, 10계약이다 라고 하면 이거 100주를 사는 것과 똑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주식 선물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고, 지금 28,000원에다 물량을 대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밑에서 공매도 친, 그동안에 공매도 친 물량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가두리 치면서 위에서 더 이상 주식 선물로 못 올라가게끔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생, K200과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5%, 10%가 오른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레버리지가 승수는 10승수인데 레버리지 보면 증거금 대비해서 5배 정도를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세도 없고 5배 정도를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 1,000만 원을 베팅을 하는데 주식 선물로는 5천만 원 정도의 베팅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베팅하는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1000계약을 매수를 했다 그럼 10,000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1000계약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계약이 청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 선물 역시도 쇼 커버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000원에다가 대놓고서 얘네들이 주식 선물을 대놓고서 이렇게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승률 90%가 넘는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있어요. 그 오버슈팅에서는 이게 K200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식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베팅에 있어서는 본인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요. 대다수의 개인들이 손실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때는 오버슈팅 때 베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거기서 브로킹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로 28,000원, 뭐 27,900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왔을 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수에서 28,000원을 돌파해서 28,200원, 28,300원에 10,000주를 사고, 얘네들이 10,000주를 프로그램이 사버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는 거의 대다수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거나 스캘핑으로 접근하는 분들 96%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그 오버슈팅 구간에서 반드시 들어가게끔 얘네들이 유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도와 공매도와 쇼 커버링들, 그리고 공매도는 주식 선물에서의 해지 전략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게 3%, 5%, 10% 이렇게 오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제로섬 게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GS건설의 주식 선물, 그 다음에 K200이라고 해가지고 K200 지수와 K200 선물, 이거 역시도 K200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물량을 올려놓는 부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이 올려놓고, 지리하게 매집할 때는 아주 지리하게, 자신들이 이게 싸다라고 했을 때는 지리하게 조정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게 자신들이 매집을 하고 한순간에 물량들을 깨면서, 그냥 본인들의 물량들을 깨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 선물 역시도 일정 부분 힌트를 줘요.
주식 선물은 밑에서 쇼커버링을 진행하고 있다. 차익 공매도가 지금 현재는 금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 가능하죠. 불법 무차익 공매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차익 공매도는 그날 청산을 해야 돼요. 차입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차입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는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불법 무차입에서 차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차익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중에 모든 청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일정 부분 315 지지를 받고 다시 K200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 대비해서 강한 종목군을 만약에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K200과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일 실적이 나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일기획 종목 한 종목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 작년의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마이너스 18.5%, 즉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GS건설이라든지 내지는 뭐 삼성전자, 이 LG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2등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이번 실적이 좋았음에도 크게 그 이상의 성과, 그 이상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죠. LG전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크는 스마트폰에 대한 리스크예요. GS건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한번 슈팅이 6월 달에 슈팅이 한번 나왔었지만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완벽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8,000원을 까지를 매집을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신고가를 뚫으러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고가를 뚫기 위해서는 이 3만원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28,000원이라는 단계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 28,000원을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면 갑자기 그냥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갭으로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일정 부분 매집이 되고 개인 투자자가 그 저가에서 많이 털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32,000원 정도까지는 이 32,000원이라는 거는 IBK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를 정했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의 목표 주가에서 30%가 한 32,0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 보통 30% 정도, 목표 주가의 30%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다라고 하면 한 35,000원까지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뭐 20% 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정상적인 이 컨택트 산업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악성 매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그러한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쇼커버링, 본인들이 쇼커버링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올리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보고 이게 일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28,000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 몰라요. 일순간에 그 정도를 돌파를 했을 때는 한번 슈팅이 제대로 걸릴 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가에 만약에 이것을 샀다, 25,000원, 26,000원에 샀다라고 했을 때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수익 실현을 지지부지하게 막 흔들면서 갈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28,000원이 될지 28,000원이 될지 아니면은 3만원이 될지 그건 몰라요. 대신에 그 지점을 돌파를 하면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벽하게 돌면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빨아들이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 단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때부터 수급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된 수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익률 게임을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에 털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그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런 슈팅이 나왔을 때 최소한은 그런 슈팅이 나와서 일정 부분 개인 투자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들 스캘퍼들이 막 몰려가지고 서로 간에 막 도찐개찐하면서 싸우면서 올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28,000원을 지지받고 3만원 거기서 슈팅이 걸릴지 아니면 3만원을 돌파하면서 이게 반기 신고가 수준 이상을 돌파했을 때 슈팅이 걸릴지 그런 단계를 보자, 그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들이 나오면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환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환율을 보십시오. 이게 일봉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1200원 지지저항 공방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어요. 그게 무너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저점이 될 것인가. 1180원이 되고요, 1160원이 되고 1150원이 되고 지금은 1131원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일정 부분 갑자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과매도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추세를 돌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주라든지 내지는 철강 뭐 아니면 수출주보다는 내수나 그 다음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보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환율은 지금 115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환차이익,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들을 사는데 환차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많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는 지금 지수가 고점이라는 얘기고요. 이때는 선별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라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GS건설이라는 종목들을 추천을 한 거고요. 이 환율에서 1130원, 지금 1150원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1130원대 금일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죠. 환율, 원달러 환율.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닥에 대한 베팅을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내수 관련주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이 좋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달러로 결제하는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다, 뭐 덥석대고 요번에 실적이 괜찮아서 반도체 관련주다, 내지는 무슨 뭐 수출주다, 이게 뭐 자동차 관련,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대금을 수출로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부분들은 그다지 지금 많이 고점에서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그 다음에 정유라든지 화학,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금융섹터 같은 경우가 또 가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는 이유도 될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는 여기 환율과 관련된 종목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수주거든요.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매매를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 갑자기 잘 오르던 게 급락이 나오고 거기서 계속 못 오르고 올라가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치고 나가버리고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동학개미의 힘으로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돈으로만 무조건 올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물량들이 올라가면 갈수록 던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환율의 영향이다라는 것들, 이 환율은 가장 중요해요. 금융시장에서 이 환율은 주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식보다 더 큰 파이예요. 주식시장은 파이가 작아요. 거기에 비해서 환율은 엄청난 파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환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성공 투자하십시오.